맨유 유로파, 지는 건 질 수 있는데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던 오늘입니다. 거기다가 홈이었잖아요. 홈에서는 그래도 승점 1점은 따줘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귀신같이 점유율 50% 넘어가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되네요. 일단 선발은 로테이션을 줄 수 있는 곳은 많이 준 편인데 메가이어 린델로프가 센터백에 들어왔고 프레드 카세미루 조합이 드디어 선발로 첫 선을 보이면서 호날두 엘랑과 안토니 조합으로 공격까지 나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전은 소시에다드의 공격이 없어서 수비에 대한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까놓고 말하면은 미드진 공격 부분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특히나 에릭센을 제외한다면은 프레드나 카세미루 선수의 패스 퀄리티가 너무나 안 좋았고 프레드가 2선이나 톱자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고 2.5선 여기서 많이 뛰어다녔는데 프레드는 진짜 지금 좀 폼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카세미루도 패스미스가 좀 황당한 게 많았고 두 선수가 어이없는 패스미스를 하다 보니까 경기 흐름이 툭툭 끊길 때가 많았죠. 그나마 에릭센 달롯이 키패스를 넣어주거나 좋은 크로스를 보여주거나 했지만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해줄 만한 선수도 마땅히 없었고요. 안토니도 오늘 솔직히 데뷔 전에 데뷔골 넣고 좋았지만 오늘은 별로였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브라질 삼형제가 다 안 좋았네요. 프레드, 카세미루, 안토니까지 경기력이 저조했고 여기에 호날두까지요. 후반전은 이제 에릭센 달롯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브루노와 리산드로를 투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에릭센과 브루노는 반반을 그냥 나눠뛰게 한 거죠. 달롯에게는 아예 휴식을 준 거고요. 다음이 크리스탈 팰리스전 자아를 이제 맞대결을 펼쳐야 되다 보니까 휴식을 부여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달롯의 빈자리를 린델로프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땜빵을 서게 되는데 린델로프의 오른쪽 풀백은 사실 누가 봐도 임시 방편이잖아요. 시즌 내내 오른쪽 풀백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테나가 오늘 판단했을 때 마땅히 쓸 자원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비사카 선수는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교체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기에 테나의 신임을 못 받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유의 실점을 얘기해 볼게요. PK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이 팬 입장으로서는 아쉬웠고 다만 PK 실점을 제외하고 맨유가 그러면 골을 넣어서 이길 기미가 보였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건 또 아니네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경기력 자체가 최근 주전 멤버들이 나왔을 때랑 차이가 좀 심했죠. 왜 맥토미니, 래시포드 이런 선수들이 프레드, 카세미로, 호날두 대신 기용되고 있는지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한 선수씩 평점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월간 평가 이런 거를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아. 사실 데아는 오늘 이렇다 할 활약을 할 건 없었어요. 상대방이 유효슛을 많이 때린 것도 아니고 다만 PK를 못 막은 게 죄라면 죄인데 그건 너무나 가혹하죠. 6점을 주겠습니다. 달롯은 전반 45분만 뛰면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좋은 크로스로 호날두의 머리에 연결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던가 앞으로 비사카가 오른쪽에 설 수 없게 된다면 달롯에게 더욱더 기대를 해야 하는 맨유인데 과연 달롯의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달롯은 오늘 7점을 주겠습니다. 메가이어는 6점을 주겠습니다. 일단 소시에다드의 강한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이렇다 할 큰 실수도 없었죠. 린델로프는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른쪽 풀백 선택은 비사카를 못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테나가 오른쪽으로 돌린 거일 텐데 린델로프의 죄는 아니죠 이게. 하지만 그럼에도 평가를 하자면 센터백에 전반전에 있었을 때는 박스 안에서 좋은 클리어링을 몇 번 보여줬지만 오른쪽 풀백에 섰을 때는 공격적으로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오버래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웠기에 가혹하겠지만 5점을 주겠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비사카 안 쓰려면은 겨울에 맨유가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라시아는 역시나 수비에서는 끈질기고 열심히 뛰어다닌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 다만 사이드로 빠지거나 중앙으로 뛰어들어와서 공격에 참가했을 때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오늘은 특히나 미드진 공격진이 안 풀리면서 풀백의 한 번의 영향력으로 반전을 이룰 그럴 공격도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6점을 주겠습니다. 카세미루는 5점을 주겠습니다. 후반전 들어서서는 좋은 중거리 슈팅도 한번 보여줬고
패스도 박스로 전달을 잘해준 장면도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90분 풀타임을 쭉 봤을 때 안정적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이없는 패스 미스가 많아져서 흐름을 끊는 장면이 이어지기도 했고, 당장 맥토미니와 비교했을 때는 맥토미니의 우세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주전으로 들어서기에는 아직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드는 3점을 주겠습니다. 냉정하게 오늘 경기만 봐서는 다시는 선발로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볼 컨트롤이 너무나 미숙했고요. 패스 너무나 미숙했고요. 정말 단순하게 말해서 못했습니다. 당연히 90분 내내 뛰면서 프레드도 한두 번 좋은 커버도 나오고 한 번 정도 뭐 좋은 패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하지만 중원은 뭐 센터백과 비슷하게 90분 내내 얼마나 안정감을 주면서 경기 흐름을 이어가주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었죠. 에릭센은 7점을 주겠습니다. 역시 달롯과 비슷한 면모예요. 전반 45분만 뛰었지만 킥적으로 좋은 장면들을 몇 차례 만들어냈고, 확실히 프레드 카세미로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안토니는 4점을 주겠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경기에서 없었습니다. 공이 전달되었을 때, 어쨌든 온더볼을 가져갔을 때 안토니가 공격적으로 마무리까지 짓는 걸 이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툭툭 막혔고 끊겼고요.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점수를 절대 줄 수 없죠. 엘랑가는 6점을 주겠습니다. 그나마 전반전의 스피드로 안쪽을 파고들면서 수비의 균열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컵백 호흡을 맞추는 장면들도 한 두어 번 나왔고요. 계속해서 엘랑가는 스피드 자체만으로 따지면 레시포드와 마찬가지로 정말 좋아요. 하지만 레시포드는 그래도 이번 시즌 마무리를 해내는 모습인데, 엘랑가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패스나 마지막 선택이 조금은 아쉽거나 아니면 수비에게 막히거나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호날두는 5점을 주겠습니다. 역시나 예상되는 시나리오의 플레이 방향이었죠. 몇 번 좋은 점프로 좋은 헤더를 보여주는가 하는데 골은 안 들어가고, 90분 내내 봤을 때 팀적인 움직임도 아쉽고, 스피드는 현저히 떨어진 상태고, 레시포드를 현재 절대 밀어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폼을 끌어올릴지가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온더볼에서도 조금 균형이 계속 무너지면서 파울을 유도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달롯의 크로스를 골 넣은 장면 있잖아요. 옵사이드로 취소된 그 장면을 제외한다면 호날두가 딱히 이렇다 할 좋은 오프더볼을 많이 가져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날두의 경기력에 조금 의문점이 계속 남죠. 리산드로는 후반 45분을 뛰면서 PK를 내준 선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195cm에 육박하는 소시에다드의 공격수가 교체 투입돼서 리산드로를 계속 괴롭혔죠. 꽤 고생을 했습니다. 후반전에 투입돼서. 하지만 그럼에도 장점은 아주 많이 보여줬어요. 전진성은 물론이고 특히나 볼을 이동하는 패스 부분에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PK를 내줬음에도 그거는 사실 조금 억울한 장면이기도 하고, 저는 리산드로에게 꽤 좋은 평점을 주고 싶습니다. 7점을 주겠습니다. 브루노는 박스 안으로 공을 계속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번의 키패스도 기록했지만 골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브루노는 어쨌든 에릭센과 주전으로 함께 뛰었을 때 계속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45분만 뛰면서 그래도 체력을 조금이나마 안배했다는 점, 그 점을 주요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6점을 주겠습니다. 산초는 우리가 이제 다른 선수들을 얘기할 때는 보통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산초와 얘기할 때는 유독 주위 선수를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풀백이 어때야 된다, 뭐 미드필더가 어때야 된다, 공격수가 어때야 된다, 뭐 주위 선수들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초에게 조금 쉴드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냉정하게 오늘 경기만 보면은 산초는 완전 못했습니다. 교체 투입돼서 번뜩임도 없었고요, 볼 관수도 잘 못했고요. 그냥 인원 채우기 느낌? 그 정도였습니다. 5점을 주겠습니다. 가르나초, 맥닐은 어린 선수들이기도 하고 딱히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르나초는 그래도 중거리 슈팅을 시원하게 날리는 조금 대담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나쁘지 않았고, 맥닐은 너무 늦게 투입돼서 볼 터치를 보니까 2번밖에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선수가 오늘 경기로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테나은은 오늘 주전을 많이 뺀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그런 체력 안배의 부분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홈에서는 이기지는 못해도 승점 1점은 쌓아야 되지 않았나. 결과론적으로 주전과 비주전의 경기력 차이가 심했고요. 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서도 선수들의 차이가 있었고, 딱히 오늘은 테나가 전술적으로
특징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늘 무슨 경기를 하려고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뭐 설마 유로파 떨어질까요? 2등이라도 올라갈 수 있겠죠 뭐. 네, 테나은은 5점을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승을 이어가는 분위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맞이하기 전에 유로파까지 승리를 하길 바랬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몇몇 선수들, 주전 선수들 레시포드나 맥토미니, 바람 같은 선수들에게는 휴식을 부여했으니까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이 선수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팬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